어째서 인터넷 연결이 되는구나. 빠바라빠라빠라빠빠빠. 재밌어 보이는 우리 그래 같은 년. 그래 같은 년. 그래 같은 년. 여러분들 저 세계 참여 롤이랑 스엑스 했습니다. 이런 예로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섹스를 꿈도 꾸면 안 돼. 그 다음에 재밌어 보이는 게 학교 가기 싫다는 아들을 훈육하는 김종. 어디 보자. 맨날 학교에서 똑같은 것만 하고 재미가 없어. 맨날 똑같은 것만 배워서 가기 싫어. 똑같은 것만 배우지 않을 텐데. 반복되는 학교 생활이 아직 힘든데. 그 다음 재밌어 보이는 게 최근 해외에서 각광받고 식물성活동? 나 이거 어제 쇼츠에서 본 것 같은데. 라면 먹는 장소가 충격이라노. 이걸 위해서 먹네. 나도 귀찮은 거 엄청 싫어하는데 부가적인 귀찮음이 생기는 걸 싫어하는. 부가적인 귀찮음이 생기는 거를 참을 수가 없네. 이걸 만약에 실수로 쏟았다고 쳐봐.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국물 튀었다고 쳐봐. 이거 빨래해야 되잖아. 그게 더 귀찮아. 음식물 안 남기는 이유. 음식물 쓰레기 생기면 귀찮잖아. 아니면은 최대한 잘게 쪼개서 변기에다 다 버려. 맹간함. 요령이 없을 때는 약간 좀 커다란 거 버리다가 한번 막히고. 대한민국 캔망 사건 올타임 레전드. 차 유리가 깨져 있다. 고양이가 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검은색 외투를 입은 여성이 바로 옆 옹벽에서 균형을 잃고 차 위로 떨어졌다. 화순 부위를 보더니 허리를 움켜쥐고 자리를 뒀다. 고양이한테 죄 뒤집어 씌우다. 와 정말
푹푹 찌는데 7월에 신부 고집하는 날 800만원 저렴하다고 한다.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박제된 가운. 대단한 발견을 한 일본. 집안을 50도로 설정하면 밖은 시원할 것 같아. 박날의 자존심이요? 이거 뭐지? 소송 7개? 무슨 사건? 예전에 슬쩍 본 것 같은데. 매니저한테 뭐 던졌네, 안 던졌네.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그거 인스타인가 거기다가 전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뭔 일이야? 검색. 이미지에 보이는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 매니저 갑질 의혹에 관련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의혹 관련. 이 의혹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의미입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가 증거를 다시 검토,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기소되면 법원 재판, 판결 확정.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매니저 갑질 의혹. 경찰은 박나래 씨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전직 매니저들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보도된 주장에 따르면 전직 매니저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맞게 했다. 특수폭행.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연예활동 보조뿐 아니라 개인 심부름, 가족 관련 업무까지 시켜 사실상 기사 도우미처럼 부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반면 박나래 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전직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지만 최종 유무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입니다. 2024년 기존 소속사 종료 후 노치를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업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것이 경찰이 본 혐의입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중요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성취입니다. 전직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가 온라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다는지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이용했는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먼. 수익률 반토막, 내가 이걸 왜 했을까? 7조 몰린 산전 닉스에 자신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아, 돈 빌려줄 때 약간 줄 생각으로 돈 빌려주라는 것처럼 주식할 때도 이제 이거 이 돈 없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씩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기도 하천의 악어 입결. 악어라는 원피스 야쿠, 앵무새 떡밥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역해들이. 야쿠, 야쿠. 이름 니코로빈, 이름 비비, 이름 야마토. 처음 본다. 이거. 나미, 나미나. 초반에 살짝 봤으니까. 예전에 막 하도 주변에서 정주행하라고 해서 정주행하려고 하다가 포기. 오아헨. 잘 봤고요. 자신의 뼈를 돌출시켜 무기로 쓰려는 개구리? 어때 이것도 그거 봤어. 쇼츠로 봤는데. 야, 근데 실사까지 가져왔어. 물버린. 서양 오랑캐의 삽소리에 빡친 일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마이너한 컬트 종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아. 애니메는 본질적으로 우익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이다. 동의하나? 하루 종일 정치 생각만 하는 사람은 뭘 봐도 정치로 보여. 기독공적. 야, 연기력 안 되면 꺼져라. 다친 새 돌봐줬더니 다른 새들이 배워서 저러고 있네.
똑똑하다. 꺼져 웃기네. 제목. 뭔가 수상한 마법 소녀가 들어. 검열국과 중국의 동인 행사 소위를 알아보자. 말이 많은 석호의 검열 사태. 미성년자 캐릭터 한쪽 어깨를 노출시킨 도주이며 검열을 했다는 의견이 종종 보인다. 지금도 보여주는 굿즈들은 전부 중국 내 전 연령 행사에서 판매했던 굿즈라고 합니다. 감히 신성한 미성년자로 속옷 차림의 굿즈를 판매. 상하이 미친. GPT의 생각을 알려줘.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석고에서 검열되는 수준의 굿즈가 중국의 전연령 동인 행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중국이 더 엄격하게 검열한다는 인식은 맞지 않다. 첨부된 이미지를 보면은 노출이 많은 거 바니걸 팬서비스 전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은 검열 국가인데 왜 이런 굿즈가 팔리냐. 중국은 표현 규제가 강한 국가지만 검열 대상이 모든 분야에서 같은 건 아니다. 정치, 정부 비판, 역사, 종교, 국가 안보에서는 검열이 매우 강하다.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동인 행사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은 한국도 온라인 판매 가능하고 성인 행사에서 가능하고 전용령 행사 제한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더 엄격하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역시 어떤 범위를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반면 허구의 2D 캐릭터에 대해서는 연방 주 법률과 판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 또는 더 느슨하다 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 글이 보여주는 중국 행사 사진 자체가 물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하기 힘들다. 더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각 나라 법률, 행사 규정, 실제 단속 사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네가 살펴보지 않을래? 네가 살펴보지 않을래? 귀찮아서 쓰는 거. 성인물 한국 제한적 허용, 중국 원칙적으로 불법, 미국 폭넓게 허용. 동인 행사 규정, 행사 규정에 따라 제한. 중국 지역 행사마다 편착금, 미국 행사마다 자유.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적 표현, 한국 규제가 비교적 강한 편, 중국 법은 엄격하지만 실제 행사 잔속은 일반지정, 미국 실제 아동은 매우 엄격. 허구의 2D는 주별 판례별 차이. 한국은 법률과 행사 규정이 함께 작용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는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노출할 수 없습니다. 성인물은 성인 인증, 포장, 분리, 진열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왜 그림인가요? 허구인데.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용. 현실에 없는 캐릭터로도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 이용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 사실인가? 반대 입장.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연구는 이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 합의가 없습니다. 일부 연구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연구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D 그림을 보면 실제 범죄가 증가하다 또는 영향이 없다. 과학적 결론이 아니다. 그럼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었는데 규제하는 게 옳은 건가? 현재까지 2D 허구의 성적 표현물이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뚜렷한 영향이 없다. 오히려 대체 효과가 있다. 뭐야? 완전 결론이 없잖아. 어느 하나가 학계의 확고한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규제하는가? 법이 항상 인과관계가 100% 입증된 뒤에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마약의 전구 물질 규제, 새로운 유해 화학 물질 규제, 일부 도박 규제, 예방 원칙. 아니 그니까 무슨 마약 전구 물질 이거 아니야.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 이거는 막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방 원칙이야. 입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방 원칙이야? 그냥 실험이지. 마약 전구 물질을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게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예방 물질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마약 전구 물질 마약제죠. 인과관계 자체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2D 허구포 염료 때문에 실제 성범죄죠.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방 원칙이야?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일정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식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100% 입증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예시를 들. 아니 새로운 물질이랑 인류 역사상 가장 야한 그림 그리고 어떻게 같은 현상이 새로운 물질은 진짜 새로운 물질이고 데이터가 없으니 위험하고 직접 봐야 되는 거 뭐라고 치고 어디 그림으로 야한 거 보는 거 이거는 거의 역사일 텐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되어지면 규제 그때 어떻게 뭘 예방하는 거지? 코디 표현물 규제가 정말 예방 원칙의 좋은 적용 사례인지는 별개입니다. 코디 성적 표현물 수십 년 어떤 형태로 보면 수백 년 동안 존재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실제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왜 계속 위험하다고 전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적 판단이 앞서있는 영역입니다. 아동 성착취는 피해가 매우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위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유죄하는 것이 낫다. 표현의 자유보다 아동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정책이다. 아니 그러니까 토리가 그런 범죄를 늘리는지 안 늘리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냥 아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 측의 측은 특징과 비슷하고 오랫동안 존재한 표현부인데 인정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가 더 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혹시 위험할 수 있다만은 유죄 가능하죠. 이런 주장은 실제로 법학자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죄의 근거가 반드시 성범죄 증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유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문화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본적 법.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 아동부를 국가가 우선시한다는 상징적 일방적 의미. 뭐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하지. 차라리 그냥 용인하지 않겠다. 그냥 싫다. 차라리 그냥 싫다고 해라. 인과 관계는 없고 잘 모르겠고 피해자는 없지만 보기 싫다. 꼴 싫었다. 라고 하면 딱 소설은 왜 안 나와? 옛날에 야설 같은 거. 옛날 사람들은 그림 없어서 야설 봤을 때 거기 그냥 나와. 막아야 되는 영화 옮겨도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규범적인 이유를 드는 경우가 있다. 차라리 이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설과 영화를 언급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그림뿐 아니라 글만으로 된 표현도 유죄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국가 그러는 나라도 있고 안 그러는 나라도 있다. 영화 은교는 미성년자에게 끌리는 내용을 다루지만 작품 전체가 그 행위를 찬양하거나 권장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법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다가 찬양하거나 권장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만들 거 아니에요. 폭력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고 폭탄 제조면을 마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들 그렇긴 해. 인정. 허구이고 실제 피해자 없고 세 번째도 인과관계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물론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뽑아서 주제를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말했지만 인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 규범적 회복을 용인하기 싫다는 많이 컸다는 거죠.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피해도 없다면 결국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가 그 표현을 싫어해서 금지하는 거다. 사회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어떤 표현을 허용하지 않을지 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규범의 인과관계 실험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수가 그냥 싫다는 거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단정해서 말하면 규제 측의 논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인과관계가 확립된 경험적 근거보다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 판단이 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확립 안 돼도 이제 사회적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규제한다는 대다수가 그냥 싫어서 막은 거죠.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금지했다면 결국 결정의 핵심은 객관적 과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판단 아닌가? 경험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규제의 정당화는 가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싫어서 막았다. 까지 가면 가치 판단을 단순한 취향이나 혐오감으로 환원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어. 싫은 게 아니면 뭐. 이것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와 양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판단에는 불쾌감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장례식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징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가치 판단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합니다.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와 양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죠. 인과관계 없고 피해자 있는데 그냥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장례식에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 장례식은 다 같이 애도를 표하려고 모이는 곳이죠. 그런 장소에 가면서 있는 게 당연히 부적절하죠. 어떤 상징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 거는 금지하는 거죠. 금지하지 못해.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화 보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건 인정. 미성년자 소디라도 그렇게 그린 거 보면 혐오스럽고 오케이? 오케이. 원래는 인과관계도 뭐 없고 조용히 즐겨야 하는 소디 그림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합니다. 성적도 혐오스러운 게 아주 절대 맞아. 맞춰버려.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 유무와 별개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표현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규정합니다. 결론은 여럿이서 타인의 취미생활이고 또 피해자 없고 인과관계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워서 규제했다.
그래, 너는, 그래, 나는, 그래, 유범적 판단, 가치,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너도 혐오스럽다는 거. 사회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표현이다. 그래, 이걸로 합의 보자. 그래, 이걸로 합의 보자. 이해했어. 그렇다고 한다. 떡볶이 토핑? 떡볶이 토핑. 어묵. 어묵 없는 떡볶이. 이거는 자동차에 핸들백으로 주는 거랑 같아. 엽떡에 어묵만 있는 것도 팔던데. 제목. 불법 체류 성매매녀 놀리는 여자. 뭐야 이거. 시장 폴리스와 폴리스와 휴대폰 나. 어... 저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어떤 남자가 것이고 근데 확정 못해. 아마도 상진이 여자이고 폴리스 장애인이고 나걸이고 그냥 어디 보죠. 역광광들 소지가 있나? 댓글에 있는 거? 나중에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라 무혐의가 될까 안 될까? 근데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 조용히 장소나 신고. 물어봅시다. 라는 반응들이 그냥 컨텐츠인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심사가 성매매 자체보다 유튜버의 행동이 적절했는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장 적발, 진술, 금전거래 정 통신 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성매매 종사자로 단정하여 공개적으로 촬영 게시했는데 실제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초상권, 사생활 관련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범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무혐의일까? 신고하지 왜 컨텐츠로 만든다? 단속하는 것과 개인이 컨텐츠를 위해 의심하는 사람을 촬영, 추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런가? 또 여자랑 소리가 들려. 추적 컨텐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왜 따라다니냐? 유튜버 측은 불법 행위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 단속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알 수가 없다. 할른 배달 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 배달 어플 주문 환불 반복하는 사기 범죄로 1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요약, 거지같은 빡대가리 년이 벌레 나왔다고 배달의 먹튀를 305회를 한다. 자영업자가 총대 메고 고발한다. 수사해보니 피해받은 자영업자 엄청나게 많았어.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됐는데 슬슬 나올 때 됐어. 제발 착하게 좀 사세요. 그래, 좀 착하게 살아라.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 나는 굳이 본인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추가해.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지?
그리 전에 더 나쁘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 없나? 중동 웹소설 그럼 어떤 사람이 사생활 침해를 해서 사람이 사생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원인 인터넷으로 같은 공유하는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나가고 하고 하는데 말을 꽃들이 그리고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만약 이렇다면 이쪽에 그런 기회를 하면 자신이 하는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뭐
가정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누군가가 타인의 인터넷 기록이나 사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공유했다면 사실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고 무엇을 공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해가 얻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압박했다. 그 또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내용, 방법 등에 따라 여러 법적 정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것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앞선 사생활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침입으로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했다면 침입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 전제가 사실이라면 그들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수집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정보를 합법적으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단 정보 수집, 사생활 침해, 강호적인 괴롭힘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운영거래 사실상 알아내서 다고 말하는 거. 가정한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새 계정이나 활동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파악했다. 그만에 달라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알렸다. 그럼에도 계속 추적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그런 글을 썼으니 비난받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실제로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암묵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글을 탓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새 커뮤니티까지 알아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입증된다면 왜 네가 그런 글을 썼으니까 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범죄를 당한다면 피해자가 매우 입증하기 어렵고 그런 누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가정한 유형의 범죄라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거나 온라인에서 익명 계정을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행동하고 우연히 알았다, 공개된 정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정보 취득 경위와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공론화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추가 피해를 받기,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의 제보를 받기, 수사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공론화를 선택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스토킹 범죄를 당한다고 기록하고 당한다고 가정하는 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과각성,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변을 계속 확인하거나 경계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우울증,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대인관계 위축,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신체 증상. 모든 피해자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간호의 진정한 환생, 침대에서 남편 자리는 얼룩져요. 재밌어 보이는 게 더 없네. 게임 나서. 오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어제 게임하고 게임을 방금 켰으니까 어제 신고한 것 중에 뭐가 없나요? 어쨌거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따로 냅두고